제가 원래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읽은 이 책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소설 중 한 권으로 꼽힌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 부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 이 맡겨진 소녀라는 책은요, 클레어 키건이 2009년에 처음으로 쓴 장편 소설입니다. 출시된 직후에 엄청난 인기 그리고 다양한 상들을 수상하면서 평당과 독자들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한 작품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의 학교들에서는 이 책을 수업 시간에 배우고 공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운수 좋은 날? 아일랜드에서 클레어 키건 그리고 이 소설이 가진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설을 쓴 클레어 키건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작품이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그녀의 인기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모든 작품들 중에 역대 가장 짧은 분량을 가진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클레어 키건은 정말 짧은 분량 안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능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클레어 키건의 소설을 지금까지 나온 걸 다 읽었거든요. 그 중에 저는 이 책 맡겨진 소녀가 가장 좋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더 따뜻하고 더 공감이 많이 갔고 저를 더 감정적으로 뭔가 움직이게 만들었던 건 바로 이 맡겨진 소녀였던 것 같아요. 이 책 맡겨진 소녀의 번역은 허진님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좋은 번역 때문에 제가 더 책을 재밌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지금부터 이 소설의 줄거리 그리고 이 책이 가진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시골 마을, 가난한 집에서 자란 어린 소녀는 어느 여름 먼 친척 집으로 보내집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따뜻함을 경험하죠. 말이 많지 않은 부부지만 그들은 조용한 행동 하나하나로 소녀를 보듬어 줍니다. 소녀가 점점 마음을 열어가던 어느 날, 소녀는 이 집이 품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소녀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클레어 키건의 소설을 읽고 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바람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보고 싶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아, 저기에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클레어 키건의 소설은 우리가 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어먹는 것들, 까먹는 것들, 자꾸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맡겨진 소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그리고 돌봄, 그리고 어른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에요. 이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가족의 의미, 올바른 돌봄, 그리고 진짜 어른스러운 행동. 이 모든 게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 시간을 배우고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배우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진짜 너무나 많죠. 이 소설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평범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은 자칫 잘못하면 되게 지루하고 뻔해지고 유치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클레어 키건은 이 평범한 교훈을 정말 특별한 이야기로 풀어가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클레어 키건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소설을 써내는 그런 작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책 맡겨진 소녀는 정말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랑할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클레어 키건의 소설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정의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런 겁니다. 클레어 키건은
소설을 써내려갈 때 어떤 인물의 감정, 어떤 인물의 행동, 아니면 어떤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직접 정의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뉘앙스만 독자들한테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독자가 스스로 느끼고 해석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씬에서도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건 일종의 독자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소설을 쭉 따라오면서 나름대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클레어 키건은 생각하는 거죠. 작가의 그런 믿음 때문에 독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소설에 참여하게 되고, 그 소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완벽한 몰입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엄청나게 큰 클레어 키건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이 단순히 수용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면서 소설을 읽게 되는 거는 소설과 내가 뭔가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설을 읽다 보면은 소설이 주는 울림이 내 안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도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독자들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아주머니가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샴푸를 짜서 내 머리카락에 칠하고 거품을 낸 다음 물로 헹궈낸다. 그리고 나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천으로 온몸에 비누칠을 한다. 아주머니의 손은 엄마 손 같은데 거기엔 또 다른 것,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는 것도 있다. 나는 정말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지만 여기는 새로운 곳이라서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머니 손에선 느낄 수 없었던 사랑이 묻어 있었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이 문단이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읽히지 않았을 거예요. 독자들이 이 뭔지 모를 무엇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열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독자의 해석을 요구하고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장면들이 클레어 키건의 소설에서는 꽤 자주 보입니다. 이런 클레어 키건 소설의 특징 때문에 클레어 키건의 소설은 단순히 독서를 넘어서서 일종의 체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독서를 아직 좋아하지 않거나 소설이랑 친하지 않거나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맡겨진 소녀 같은 책이 정말 독서에 진입할 때 최고의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주머니가 나가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방을 둘러본다. 벽지에 색색의 기차가 달리고 있다. 기찻길은 없지만 군데군데 작은 남자애가 멀찍이 떨어져서 손을 흔들고 있다.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왠지 벽에 그려진 남자의 모습들이 하나같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엄마가 둘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번에는 딸일까? 아들일까? 생각한다.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 언니들을 생각한다. 언니들은 옥의 화장실에 박공벽에 흙덩이를 던질 거고 비가 오면 흙덩이가 물러져서 진흙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로 변한다. 예전과 비슷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된다. 제가 이전에 그 글쓰기를 잘하게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리듬감 있는 글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였어요. 리듬감 있는 글은 어떻게 쓰냐, 짧고 간결한 문장을 스피디하게 나열하면 리듬감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문단이 아마 이 리듬감 있는 글의 완벽한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클레어 키건 소설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리듬감을 살림으로써 자칫하면 지루해지거나 조금 처질 수 있는 부분에서도 어떤 일종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이런 짧고 간결하고 스피디한 문장이 클레어 키건의 소설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클레어 키건이 아주 좋아하는 암시들 때문이에요. 클레어 키건은 자신의 글에 아주 다양한 암시들을 숨겨놓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스피디하고 리듬감 있는 문장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 암시를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문장이 너무 술술술술 빨리빨리 읽히니까요. 일종의 클레어 키건이 자신의 트릭을 숨겨놓는 그런 문체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다 읽은 다음에 이 소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다 보면은 그 암시들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클레어 키건의 소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독을 하게 돼요. 그래야만 이 책이 갖고 있는 진짜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문단에도 그런 암시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이 소설 읽은 분들은 저 문단에 숨어있는 암시를 다들 아실 거예요. 혹시나 클레어 키건의 소설을 읽긴 읽었는데 딱 한 번만 읽었다, 그래서 책장에 꽂혀있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한번 다시 꺼내서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 읽을 때 보지 못했던 문장들과 암시들이 눈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제가 살면서 진짜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고 이방인, 돈키호테 이런 고전들이 좀 생각이 나고, 현대 소설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클레어 키건의 이 맡겨진 소녀는 제가 꽤나 오래 기억하고 간직할 만한 그런 소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소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독서랑 친하지 않은 분들에게 선물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독서의 즐거움을 이렇게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을 얘기해 볼게요. 따뜻한 이야기 속을 조용히 유영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가슴 터질 듯한 한 단어. 제가 한 줄 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한 문장, 한 단어의 그 묵직한 감동, 감격스러움을 정말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